지금 청와대는 1939년에서 1945년까지 6년간 일본 총독의 관저가 있었다. 고려시대 청와대 자리는 남경의 이궁 자리였고 조선시대 궁인 경복궁에 후원이 있었다. 일제감정기에는 제7대 총독인 미나미 지로가 1939년 완공해 관저로 사용했다. 미나미 지로는 1936년부터 1942년까지 총독으로 있었다. 그는 내선일제와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강제로 시행했다. 전후 그는 A급 전범으로 지목되어 처벌을 받기도 했다. 해방 이후에는 미 군정의 최고 책임자 하지 중장의 관저로 사용했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로 불리는 관저를 사용했다. 그가 장기간의 독재와 3.25 부정선거에 따른 4.419 혁명으로 물러난 이후 경무대에 들어온 윤보선 대통령은 경무대 이름을 청와대로 바꾸고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991년 노태우 때 신관이 건축됐고 일제 총독이 사용하던 구본관은 1992년 김영삼 시절 때 철거되어 사라졌다. 이후 청와대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되고 안보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했다. 청와대는 1968년 북한 특수군으로 조직된 김신조 일당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를 위해 청와대를 기습한 1.2.1 사태 이후 인근 지역과 산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보안을 극도로 강화했다. 이는 청와대를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호와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외딴섬이었다. 여기에 역대 대통령 중 상당수가 암살되거나 각종 비리와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어두운 말로를 보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상징하는 곳이 되기도 했다. 최근 민주화가 되면서 청와대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좋아지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인근 등산로 등이 재개방하는 등 국민과의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 이전에 대한 여론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긴 했다. 그 면에는 대통령들의 비극적인 최후와 맞물리며 풍수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경복궁을 포함한 청와대 자리는 조선시대 최고의 명당이었다. 북으로 북압산이 주산이 되고 낙산은 좌청령, 인왕산이 우백호, 남산이 안산이 되며 명당수인 청계천이 동으로 한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는 배산 암수의 지형이라 했다. 조선이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는 데 있어 좌청룡 우백호, 배산 임수의 지형은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결정의 중요한 요인인 수도로서의 기능과 확장성 등 현실적인 문제가 컸다. 이런 청와대의 입지가 어느 순간 흉지로 돌변했다. 북압산의 많은 돌이 풍수에서 살기가 될 수 있고 후궁들이 거주하는 지궁의 땅, 과거 궁인들의 임시 무덤과 무예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등 버려진 땅으로 흉지라는 주장도 있다. 즉, 풍수와 관련한 말들은 그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끼워 맞추다 보면 길지가 되고 흉지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럴 리는 없지만 청와대가 흉지라서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는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또한 문명 국가에서 풍수를 국가 정책 결정의 이유로 활용한다는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를 사용한 대통령들의 불행은 그들의 통치 과정에서의 위법과 권한 남용 문제와 비리 등 사람의 문제였다. 자리가 좋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과거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그 자리에 대통령의 집무실을 두고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청와대가 속한 경복궁은 일제감정기의 지위를 잃고 각종 정각들이 해체되어 잘리는 등 원형이 크게 훼손되는 순환을 겪었다. 궁궐의 용도와 달리 박람회장으로 사용되는 일도 있었다. 조선 총독부 청사가 경복궁의 근정전을 막고 서는 형태로 자리하면서 일제는 풍수적인 침탈과 함께 민족정신 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1990년 들어 경복궁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민족정기를 막던 조선 총독부 청사가 해체되면서 경복궁은 원형을 찾아가고 있다.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공사가 필요하지만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의미에서 계속해야 할 사업이기도 하다. 청와대 역시 그 가치가 재정립하고 여러 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이전보다는
청와대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한층 더 높이는 수준에서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더 큰 틀에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세종시의 행정 수도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청와대와 함께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세종시를 정치, 행정의 중심 도시로, 서울은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더 특색 있게 발전하는 큰 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먼 미래를 위해 고려할 만한 일이었다. 용산과 청와대는 모두 아픈 역사의 현장이었다. 그 어느 곳에 역사적 의미가 더 크다는 논쟁은 무의미하다. 모두 일제강점기에 불행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그 활용에 대해서는 무거운 역사의 무게만큼이나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결코 누군가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의견을 듣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의 뜻에 따르는 게 순리이다. 이는 역사의 중요한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훗날 청와대의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하게 될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살필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은 지휘니 74의 역사 이야기 침략의 아픈 역사 간직한 땅, 용산, 그리고 청와대에서 인용한 글입니다. 용산 국방부의 윤석열 4단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일본의 국방부 파괴 및 옛 일본 주둔지로 되돌리려는 일본의 사주와 무당 정치의 시작으로 볼 수 있고 막아야만 한다고 본다. 만약 실행하면 훗날 큰 비판을 받을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